안녕하세요. 사연시대의 DJ 써니입니다. 저희 채널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개월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돌싱으로 돌아온 여성입니다. 말로만 6개월의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땐 신혼이라는 게 맞는가 의심될 정도로 신경질이 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더 열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상한 집안에서 빨리 탈출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남편이라는 놈과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그놈의 밥타령을 자주 들었으니깐요. 남편과 처음 만난 날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제가 꽃다운 나이 27살 때 남편을 만났더랬죠. 제 친한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시집간 친구 피로연에서 남편을 처음 봤어요. 그때 당시 남편의 첫 인상을 말하자면 108cm 훌쩍 넘는 큰 키에 벌어진 어깨, 날렵한 턱선이 돋보이는 훈남 스타일이었어요. 피로연 자리에서 당연 돋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홀딱 반해버렸어요. 근데 제 눈에만 남편이 멋져 보였던 게 아니었나 봐요. 제 친구들이 남편을 쳐다보는 시선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친구들의 눈빛에서는 레이저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인기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시선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금방 포기하고 술이나 마시자 생각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와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다가 옆을 쓱 봤는데 언제 나온 것인지 남편이 제 옆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 순간 놀라서 눈만 깜빡깜빡거리며 말없이 남편을 보고만 있었죠. 남편이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뺏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더니 제 번호 따갔다며 나중에 연락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순간 웃음이 새어나올라 입을 꾹 다문 채 속으로 연신 아싸벼를 외쳤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진짜 연락이 왔고 우리는 그날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시댁과 친정의 결혼 허락도 다 받아놨어요. 사실 친정에 허락받는 것은 좀 힘들었어요. 시댁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 걱정이 돼서 그런지 결혼은 허락할 테니 혼인신고와 이세 갖는 계획은 1년 뒤에 하는 걸로 조건을 거셨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했고요. 이제 앞으로 결혼한 일만 남았어요. 시댁은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 이렇게 세 식구가 산다 했어요. 시누이는 나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았고 결혼은 아직 안 하셨다고 해요. 좀 어려운 사이였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친해지기 위해 시댁에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첫 만남은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처음 저를 소개하던 날 시댁에 찾아가서 뵌 게 아니라 어느 식당을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 음식이 형편없다며 계속 음식에 대해 비평을 하셨고 시누이는 모든 반찬을 뒤적뒤적 젓가락질을 하면서 자신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많다며 투덜대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이랬으니 결혼해서는 오죽했을까요? 그래도 식사를 잘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웃으면서 잘 헤어졌습니다. 저도 그냥 식당 음식이 진짜 입에 안 맞으셨나 보다 싶었죠. 그리고 결혼 준비로 바쁘다 보니 그냥 넘기기도 했습니다. 무사히 결혼을 마치고 신혼집에서 하루를 보낸 뒤였습니다. 밥 짓는 냄새에 잠에서 깨어보니 남편이 아침상을 차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뭐 반찬은 김치와 김에 된장찌개가 전부였지만요. 요리를 해준 남편의 모습에 너무 감동받아서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했더니 남편은 자신이 오늘 요리를 해주었으니 내일은 저보고 하라면서 아내한테 밥상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기꺼이 내가 해주겠다며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전날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바람에 과음과 피로가 쌓이기도 했고 주말이기도 해서 10시까지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일어나 보니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남편을 부르며 집안을 다 둘러봤는데 아무데도 없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말에 말도 없이 어디 간 거냐고 제가 묻자 남편은 자신의 집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집? 집이라면 나도 집에 있는데 어느 집에 간 거냐며 제가 다시 묻자 시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댁도 아직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시어머니가 있었는지 시댁으로 당장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이시냐고 시어머니께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몇 초 동안 대답이 없으셨고 그 후에 와보면 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 남편이 있더군요. 그리고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대뜸 화를 내셨어요. 남편이 쫄쫄 굶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퍼질러하게 잠을 자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뭐지? 나 지금 시집살이 시작인가? 싶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남편은 잘 먹고 잘 다닌다고 어머니 오해시라고 없는 애교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침을 굶기지 않았느냐며 자신의 아들은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하는 아이라면서 아침 식사를 안 한 것은 그날 하루를 전부 굶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공감은 안 갔지만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어머니 말씀 잘 알겠다고 한 뒤 남편과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나를 보며 피식 웃으면서 그러게 아침 식사를 해준다고 약속했으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사단을 만드냐며 가스라이팅을 시전했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다. 그깟 밥 차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뒤 혼자 씩씩거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남편 놈이 신혼 초 아침부터 시댁에 가서 제가 밥을 안 해준다면서 시어머니께 내 욕을 하며 자신은 밥을 얻어먹고 저는 밥 대신 욕을 얻어먹게 한 것이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소심한 복수이지만 온통 매운 반찬과 매운 찌개만 했고 똑같은 음식만 했습니다.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그 음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시어머니께 또 고자질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저녁에 매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저녁마다 오실 때마다 저의 마음은 정말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더 불편한 것은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의 입에 들어갈 국가 반찬을 저녁 끼니 때마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요리 못하면 배우기라도 해야지 젊은 애가 생각이 없냐며 핀잔을 주시더군요. 저는 일주일이면 그만 오시겠거니 했는데 거의 보름 넘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배워서라도 남편의 식사를 제대로 차려줄 터이니 이제 어머니 힘들게 오시지 마시라고 제가 시댁에 종종 찾아뵌다고 말씀드리니 그 후로 신혼집으로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질려가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매일 삼시세끼 밥을 해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5개월이 지나고 남편 생일이 다가와서 남편과 데이트 코스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신혼인데 둘이서 오붓하게
와인 한잔 하면서 데이트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곧 남편 생일인데 시댁으로 오라면서요. 저희는 둘이서 데이트하기로 약속했다고 말씀드리니까 데이트는 다음에 하고 시댁으로 자꾸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엄마가 오라니까 가야지 하면서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시댁에 방문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이없어서 우리 둘이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왜 시댁 간다고 했냐며 따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더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데이트는 시댁 갔다 온 뒤에 가도 늦지 않는다면서 본인이 엄마랑 약속한 걸 다시 깨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와, 나랑 한 약속은 약속이 아닌 거냐며 화를 내고 싶었지만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과간인 것은 시어머니가 장을 보고 오랬다고 저보고 마트에 들렸다가 가야 하니 서두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허허 어이상실한 웃음을 내뱉고 그냥 장 보러 따라갔습니다. 무엇을 살 건지 다 알고 있는 듯 남편이 휙휙 고르더니 장을 다 보고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아들 생일밥 챙겨주시고 싶으신 거겠지 생각하며 시댁 가는 내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화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가식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재료 손질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남편과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더니 안 하던 짓을 하네 이러면서 남편 보고 TV나 보고 있으라면서 시모 당신이 대신 저를 도와준다고 합디다. 저희한테 다가와서 한다는 말이 남자는 주방에 발을 들여서도 안 되는데 네가 왜 남편을 부려먹는 것이냐며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리하는 거 도와준다고 하시더니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감동만 하시고요. 저는 속으로는 시어머니도 같은 여자인데 왜 이런 말을 하시나 섭섭하고 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냥 대꾸 없이 묵묵히 요리를 했습니다. 남편이 돼지고기 들어간 음식을 좋아한다고 한 말이 생각나서 잡채에 돼지고기를 넣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그걸 보더니 우리 아들은 돼지고기 싫어한다면서 우리 아들이 뭐 좋아하는지 아직 모르냐며 또 딴지를 거시는 것입니다. 시모가 이제 나한테 일부러 딴지를 거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돼지고기 좋아한다고 당일 아침에 말을 했건만 남편이 장 볼 때 돼지고기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말을 했고 어머니가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하자 시모는 어른한테 말버릇이 뭐냐면서 대드는 것이냐며 역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요리에 간이 하나도 안 맞고 맛없게 보이게 만든다며 요리 안 해본 티가 너무 난다고 비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된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 엄마는 너한테 요리도 안 가르치고 시집을 보낸 거냐며 너희 엄마에게 본인이 한 수 가르쳐 줘야겠다며 저희 엄마 험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화가 나서 아무 상관없는 친정엄마 얘기를 왜 꺼내냐고 따졌고 시모한테는 사돈인데 너희 엄마 이러는 건 좀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시모는 이게 감히 어디서 이 미친년아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거실에 있던 남편이 놀란 듯 달려와서 시모를 부축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면서 당장 자신이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나도 사과 받아야겠다고 말하니 남편이 제 뺨과 머리 사이를 손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일시정지가 된 듯 느껴졌습니다. 제 눈에 단단히 씌어져 있던 콩깍지가 싹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멋져 보였던 훈남 남편은 사라지고 마마보이 같은 인간 말종만 보이더군요.
그날로 인해 남자는 얼굴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였단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외출하고 들어온 것인지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시누이는 저희 남편과 시모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며 한쪽 뺨이 부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시모한테 쌍욕을, 부모욕을 듣고 남편한테는 맞아서 나는 결혼한 것이 최대 실수라고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 며느리 아내 둘 다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냥 나는 나간다고 말하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당황해하며 저를 붙잡으며 올케가 이해해 달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타일렀고 시모한테는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저 자식이 철이 안 들잖냐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남편한테 어떻게 네 부인을 때리냐며 욕을 퍼붓더니 당장 저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라며 나무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시누이 모습에 당황한 시모는 시누이에게 너 미쳤냐며 저 년이 어떤 년인지 아냐며 계속 욕을 해댔어요. 시모는 더 이상 저를 며느리가 아닌 전년 인연으로 만들더군요. 저는 이제 이 집이랑 인연 끊을 테니 앞으로 볼 일도 없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모가 사는 집은 내 명의 집이니 당장 한 달 안으로 이사갈 준비하라고 말했고 남편한테는 이제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뒤 그 길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사실 시모가 살던 집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서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모가 식당 차린다고 전세금까지 빼다가 썼는데 식당이 쫄딱 망했다고 해요. 앞으로 살 집도 없어 전전긍긍하던 시누이가 저에게 집을 잠시 빌리자고 부탁하였고 저는 이제 가족이 될 사이니까 형편을 봐줘서 공짜로 살게 허락했던 것이었습니다. 시모는 그 집이 누구 집인지도 모른 채 시누이가 얻은 집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남편은 어찌 된 것이냐면 남편이 다니는 직장이 저희 아버지 회사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백수였어요. 그래서 결혼하려면 처자식은 책임져야 할 텐데 걱정이라면서 저를 위해 아버지가 그 백수 남편 놈을 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 주신 겁니다. 남편도 시모의 집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만나달라며 애같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너 같은 인간은 절대 여자 만나면 안 된다고 신고한 거 다행으로 알라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너와는 남이니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며 냉정하게 끊었고 바로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시누이랑은 종종 문자를 하긴 했는데 집주인인 나한테 쫓겨난 뒤로 화장실도 없고 물부엌 달린 월세집을 구해서 들어갔다고 해요. 시모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싸돌던 마마보이 남편을 볼 때마다 파리 잡듯이 파리채로 후드려 팬다고 합니다. 저는 혼인신고 안 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한국 남자 절대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세계여행하면서 멋지게 살 거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